안녕하세요. 하루 중 가장 빨리 만나는 부동산 프로그램 부동산 투데이의 김성숙입니다. 최근요, 부동산 규제 논란에도 불구하고요, 한껏 달아오른 아파트 청약 시장은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규제 검토 소식 후에도요, 청약을 받은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지방의 주요 분양 아파트 단지들이 두 자릿수 이상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서울 마포구 신수 1구역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에는요, 최고 198대 1의 경쟁률로 전 주택형이요 1순위에서 마감되면서 청약 불패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정부의 가계대출 이후에 공급량이 줄어들 것으로 염려했던 사람들이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면서요, 그 분위기는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이런 현황과 분위기를 전달해 드리고요. 또 좋은 투자처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보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방송입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와 문자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424-0709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또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 샵 8289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한 주의 마지막입니다. 금요일 순서 힘차게 시작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데이 금요일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 시간을 책임져 주시는 전문가님이시죠? 김하길 연구원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금요일의 남자 김야기 연구원님,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연령대별로 투자할 수 있는 그 방법과 또 좋은 투자처까지 얘기를 좀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 10대부터 60대 이후까지 실제로 연령대별로 투자 방법을 달리해야 되나 봐요. 네, 그렇죠. 네, 어떤 내용이 좀 궁금한데 제가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그 부동산 시장은 인류가 지속하는 한, 인류가 있는 한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시작점과 끝점의 생애 주기가 있듯이 부동산 투자에도 인생의 생애 주기에 맞게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인생의 생애 주기인 생로병사에 맞는 연령대별로 투자하는 방법을 오늘은 같이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10대, 20대, 30대, 또 40, 50대, 60대 이후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10대에는 어떻게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10대에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우리가 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보다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릴 때부터 자기가 받은 용돈을 자기가 직접 통장 관리를 하면서 자기가 모은 돈들이 나중에 어떻게 이용이 될지 또 자기가 모은 돈에 대한 어떤 메리트를 느끼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죠. 여러분들 자제분들이 설날 세뱃돈을 받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너 용돈을 가지고 네가 잘 활용을 하라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그 큰 돈을 네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전부 다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너 필요할 때 줄게 하고 안 돌려주십니까? 우리가 10대에는 투자 전략으로 푼돈을 모으면 목돈을 만질 수 있구나. 이것을 내리에 심어줄 수 있게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또 통장에 넣으면 이자가 붙는구나. 그래서 본인이 직접 통장을 관리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금융소득인 불로소득의 달콤함을 맛보게 해야 20대, 30대 이후에도 그런 것들이 몸에 배기 때문에 나중에 투자하는 그런 좋은 습관을 기르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20대가 되면은 일반적으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직장을 다니더라도 커다란 소득이 없거나 또 많은 돈을 이렇게 모으기가 어려운 시기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20대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 받는 소득 중에 일정 부분은 먼저 띄워놓고 나머지 가지고 생활을 하는 그런 습관을 기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향후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종잣돈, 마중물을 만드는 그런 시기가 20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장기 주택 마련 저축 상품에 반드시 가입을 해서 30대에 또는 40대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투자 이론을 공부하러 하는데 이걸 뭐 전문적으로 공부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10대, 20대에는 부동산을 주택은 우리가 사는 집이구나, 주거용이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고 또 상업용 상가나 이런 것들은 장사를 하는 곳이구나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 주택도 우리가 주거는 하고 있지만 이것도 상품 중에 하나다. 또 상가도 이걸 우리가 향후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상품 중에 하나다. 이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소액이 생겼을 때는 아주 소액으로서 갭 투자를 해서 성공도 한번 해보고 실패도 한번 해봄으로써 부동산에 대한 메리트도 느끼고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게 이렇게 유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0대부터 그럼 좀 약간 조금씩 준비를 해야 되는 거네요. 경험을 네, 쌓고요. 그렇습니다. 20대부터 준비를 하신 분들이 30대, 40대에는 굉장히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0대, 40대에 들어오게 되면 많은 돈을 벌기도 하고 많은 돈을 쓰기도 합니다. 자녀 교육도 시켜야 되고 주택도 마련을 해야 되고 마련된 주택을 넓혀가기도 해야 되고 또 향후에 노후 대비도 해야 되는 아주 이런 곳이기 때문에 들어온 돈에 대해서는 아주 관리를 꼼꼼하게 또 철저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세대가 30대, 40대 세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대출 없이 사는 것을 아주 잘 사는 그런 그 경제관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출도 하나의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지렛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효과를 많이 잘 보는 분들이 투자에도 성공을 하고 돈도 많이 버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30대, 40대에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이 주거용 부동산을 자기 주택을 먼저 구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전세나 아니면 임대를 하게 되면 매번 이사를 갈 때마다 생기는 그런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주거용 부동산을 먼저 구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소액 투자로다가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갭 투자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으로 해서 월 수입을 극대화를 하게 되면 모든 부분에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방법도 많은 경험을 하게 되고 또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더 모아서 더 큰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출 이사는 임대 수입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임대 수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금융 상품들을 잘 이용을 해서 내가 부족한 돈을 가지고 대출 이자를 갖고도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게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특히 내가 돈을 벌어서 아파트 살 돈을 아니면 다세대 단독주택을 살 돈을 다 모아서 주택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그 돈을 모으는 기간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하는 것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절대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상품을 이용을 해서 내가 이자 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빨리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50대입니다. 네, 이제 50대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은퇴를 앞두거나 아니면 은퇴를 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지금 있는 자산을 잘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또 돈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자녀한테 증여를 해주는 시기에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증여는 한 10년 단위로다가 증여세를 계산을 하기 때문에 50대부터 증여를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또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소액으로다가 자녀 명의로다가 그 재건축 아파트라든지 향후에 10년 내지는 20년 후에 할 수 있는 그런 재건축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를 갭 투자를 해 주시게 되면 나중에 내가 많은 돈을 주지 않고도 자녀한테 많은 부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 명의로 중장기 상품에 투자를 해라. 그리고 노후에 수입이 없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으로 해서 매월 일정 금액의 수입을 올릴 수 있어야 향후 노후가 굉장히 윤택하고
또 행복한 노후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 안정된 수입을 반드시 확보를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0대 이후에는 어떤 그 많은 고수익보다는 아주 안정되고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70, 80, 90까지 많은 뭐 어떤 병원비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환금이 가능한 그런 유동성 있는 자산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률보다는 유동성 확보가 가능한 그런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고 장기 투자보다는 안정된 그런 투자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산이 많지 않다, 가진 것이 집 하나밖에 없다, 이런 분들도 그 집을 은행에 가서 영모기지론으로 계속 안정된 수익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생을 마감을 할 때 집이 없어지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있는 동안 그 집에서 많은 수익을 이렇게 해서 윤택한 그런 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반드시 안정된 월수익과 병원비 등을 감안해서 환금이 가능한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라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연령대별로 부동산 투자 기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처음에 깜짝 놀랐잖아요. 어떻게 10대가 부동산을 투자하지? 라고 했는데 투자하라기보다는 스스로의 용돈을 관리하는 그 이제 방법을 10대부터 키워나가라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자, 오늘 시간 연령대별로 부동산을 투자할 수 있는 그 전략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도요, 각각의 연령대에 맞게 조금씩 접근해 보시면서 그 전략을 잡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간 준비해 봤고요.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또 평소에 갖고 계셨던 부동산에 관한 컨설팅을 받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요, 무료 세미나 함께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11시부터 더 굿 경제연구소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 세미나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각 연령대별로 적합한 그런 투자 방법이라든지 투자 상품, 또 정부 정책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처 방법, 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처분해야 될지 아니면 계속 유지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 모두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셔서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요새 젊은 분들도 부동산 투자 관심 많이 가지시잖아요. 20대 분들도 오셔가지고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대부터 네. 80이 넘으신 어르신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네. 상당히 많은 깊은 그런 저희들이 보낸 정보를 잘 네. 받아보고 있습니다. 예, 연령대별로 컨설팅을 아마 해주실 것 같습니다. 또 저희 방송 보시면서도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전화, 문자 연락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42-0709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또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 샵 8289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지역의 가치가 높은 매물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 어디 있는 곳인가요? 네. 오늘 여러분에게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매물은 뉴타운 지역 중에서 굉장히 사업 속도가 빠르고 안정되게 되는 그런 지역에 서민들 또는 앞으로 신혼부부 또 신혼을 준비하는 이런 소액 투자자들을 위해서 매물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동대문구 이문 뉴타운 1구역 다세대 주택인데요. 지하철 1호선 외대암역에 인접해 있습니다. 3층 중 1층이고 1979년에 준공된 이 집은 지분이 11제곱미터고 전용 20제곱미터입니다. 매매 가격은 1억 2천만 원이고요. 보증금 300만 원에 월 10만 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가능 금액은 6,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대출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자기 투자금의 5,200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 물건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매물은요, 이문 뉴타운 1구역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아마 이제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 금액이 조금 부담이 된다 싶으신 분들, 그래서 소액 투자이고 싶다 싶으신 분들한테 좀 적합한 그런 매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선정을 해주셨는지 투자 포인트를 먼저 들어볼게요. 네, 투자 포인트는 특히 뉴타운 같은 경우에 투자 타이밍이 적절한지 또 사업성은 유망한지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이문 뉴타운 1구역은 서울의 26개 뉴타운 지역 중에서도
가장 사업 속도가 빠르고 안정되게 진행되는 곳입니다. 지난 5월에 조합원 입주 신청을 받았는데요. 85.2%의 아주 높은 신청률로 신청이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관리 처분을 하고 2주 철거를 한 후에 착공이 예상되는 아주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빠른 지역이 투자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사업성도 굉장히 유망합니다. 그래서 그 지난 2월에 사업 시행 변경 인가를 받았는데요. 무려 용적률은 229.8%, 세대수는 475세대가 증가한 2,904세대의 대단위 단지로 지어지게 되고요. 여기에는 그 고급 브랜드인 삼성 레미안 브랜드로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업성이 좋은 유망한 곳이다 이렇게 보고, 또 천장산, 매봉산, 또 중난청 등이 주변에 있어서 자연 친화적인 그런 곳이다. 그래서 요즘은 공세권을 굉장히 우선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투자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본 매물의 투자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뭐 서울시의 여러 가지 뉴타운 중에 이제 일부는 자초가 됐고요. 이렇게 이제 몇 개 안 남은 곳이 이제 살아남았잖아요. 그런 곳들 보면은 살아남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사업성이 높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그 중에서도 이문 뉴타운은 또 주변에 상권이 잘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입지적인 강점이 좋다라는 게 아닐까 싶은데 위치를 조금 볼까요? 네, 그렇죠. 이게 지금 MC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남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사업성이 좋다. 사업성이 좋은 이유는 입지가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사업이 잘 되고 또 생활하기 편리한 곳은 바로 교통편이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호선 외대암역 또 신의문역하고 굉장히 근접해 있고, 경의 중앙선이나 동부 간선도로를 통하면 강남이나 아니면 경기도권역으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수월한 그런 교통 편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바로 인근에는 청량리 역사가 있죠. 그래서 경춘선, 경의중앙선, 경원선 등의 어떤 이 철도 메카가 바로 있고, 또 이문동과 상봉동에는 대형 마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량리에는 대형 마트, 백화점, 영화관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 편의 시설이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주변에 또 탄탄한 그 임대 수요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교, 그다음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종합예술학교, 시립대학교 등 주변에 굵직굵직하고 아주 좋은 그런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학세권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 학생들을 이용을 해서 초, 중, 고등학생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개인 교습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장점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경희의료원, 서울삼육병원, 카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고대 안암병원 등 대형 병원들도 바로 근접해 있기 때문에 그 의료 복지 혜택을 누리기에도 굉장히 좋은 곳이고, 또 이것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임대 수요로도 아주 굉장히 좋은 그런 임대 수요자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이나 종로, 강화문에도 접근하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상권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배후 주거지로도 굉장히 각광을 받는 곳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걸어서 중량천이나 아니면 배봉산, 또 천장산 등을 이렇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자연 친화적인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뭐 강북권의 학교, 학생들 수요와 직장인 수요로 좀 풍부할 수 있다라는 입지 강점을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 이문동이요, 이 지나는 버스가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웬만한 버스 노선을 이용해서는 이 서울의 어느 지역이든 좀 쉽게 이동할 수 있다라는 강점도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아마 아까 지도 보시면 아셨겠지만 또 주변에 다른 뉴타운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 지역 자체가 이제 커다란 뉴타운 단지로 조금 동반 상승하지 않을까 기대감도 있는데, 자, 주변의 호재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 이문 뉴타운 1구역은 전체 이문 뉴타운이 한 8천여 세대로 그 미니 신도시급으로 이렇게 개발이 됩니다. 이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파급 효과가 있는 개발 호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청량리 강릉간 KTX가 내년에 개통을 하게 되면 청량리 상권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그 좋아진 상권의 후광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이문 뉴타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분양 신청이 이미 완료가 돼서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투자금 회수 기간이 굉장히 짧은 그런 장점이 있고, 입주를 원하시는 분들은 입주 기간이 굉장히 짧은 그런 장점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량리까지 6차선으로 도로 확장 계획과 그 동부 간선도로로 직통으로 연결되는 도로 계획이 있는 등 도로 측면에서 그 교통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그런 호재들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청량리 역사 주변에 동부 청가시장과 청량리 4구역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개발이 되고 나면 이문 뉴타운과 어우러져서 아주 굉장히 좋은 그런 주거지와 상권으로 변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자, 이문 뉴타운입니다. 아마 새로운 아파트에 대한 그런 수요가 많은 만큼 이 적극적인 진행 속도가 가능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뉴타운 같은 경우는 개발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가격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마 강점이 또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뉴타운 지역에 이렇게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곳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이 또 자초가 되기도 했지만 또 잘 되는 곳에서는 투자 금액이 또 높은 곳도 많기 때문에 소액 투자를 할 곳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그곳 중에 한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매매 금액은 1억 2천만 원이고 보증금 300만 원에 월 10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출 가능 금액은 6,500만 원인데요. 실투자 금액은 5,200만 원이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자, 뉴타운 지역인데 진행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서도 시세 차익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주세요. 네, 이 물건을 구입을 하시게 되면, 매입을 하시게 되면 26평 아파트 입주권이 주어지는 그런 입주권 확보하는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26평 조합원 예상 분양 가격은 옵션 포함해서 약 3억 5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가는 약 4억 5천에서 한 4억 7천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요즘 분양권 시장이 보통 서울의 뉴타운 지역이라든지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분양을 받은 것들을 분양권 시장에 내놨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1억부터 시작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되어 있죠. 이런 것을 감안하면 여기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 약 한 1억 3천만 원 이상의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서민층, 이런 갭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은 이런 곳에 투자하시게 되면 입주도 가능하고 또 빠른 시일 내에 투자금 회수도 가능한 아주 좋은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매물이었습니다. 이문 뉴타운 1구역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동대문구 이문 뉴타운 1구역 다세대 주택입니다. 지하철 1호선 외대암역과 인접해 있고요. 총 3층 건물 중에 1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준공은 1979년도에 했고요. 지분 면적은 11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20제곱미터입니다. 매매가는 1억 2천만 원 가능하시고요. 임대가는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10만 원 가능합니다. 대출가액은 6,500만 원 예상하고요. 실투자액은 5,200만 원 예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매물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리는 매물에 대해서 더 궁금하다 싶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든지 전화, 문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424-0709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또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 샵 8289번으로 연락 주시면 또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투자하실 때는요, 무엇보다 이 투자자의 신중한 분석과 확인이 꼭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투자 이어가세요. 자, 이어서 두 번째 매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지역인가요? 네, 두 번째 매물은 그 한강 조망권을 끼고 있고 향후에 강남의 재건축 시장과 버금가거나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매물을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산구 한남 뉴타운 3구역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경의중앙선 한남역에 인접해 있고 3층 중 1층입니다. 대지는 65제곱미터이고 전용 38제곱미터이고요. 78년도에 준공된 이 매물은 매매 가격은 4억입니다. 대출 가능 금액은 2억 5천만 원이고요.
전세 2천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실투자 금액 1억 3천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한 이 물건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강북 재개발 1번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남뉴타운 3구역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선정해 주셨는데요. 왜 선정을 해 주셨는지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 포인트를 짚어볼게요. 네, 투자 포인트는 한남 3구역은 한강 조망권을 잘 확보를 하고 있는 곳이죠. 구릉지로 되어 있어서 한강 조망권을 잘 확보를 해 있고 또 고급 주택 단지로 개발을 하기로 이렇게 개발 계획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서울의 중심지하고 접근성도 굉장히 좋은 곳이죠. 이렇게 입지적으로 좋은 곳이고 또 타이밍적으로는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서울시하고 개발에 대한 협의를 하느라 지진부진했는데 이번에 서울시와 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투자 금액이 강남의 재건축 시장에 투자하는 금액에 비해서 약 3분의 1 또는 한 2분의 1 정도면 투자가 가능한 그런 메리트가 있고요. 또 향후에 강남 지역에 버금가는 한강 조망권과 구릉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남의 아파트보다 더 높은 그런 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기대되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서울 안에서 한남동만큼 좋은 위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과히 말을 하자면요. 그만큼 이 한남뉴타운 자체는 위치적인 강점이 많다라는 걸 텐데 왜 이렇게 위치가 좋은 걸까요?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위치는 타고나는 겁니다. 네. 그 앞에는 그 민족의 그 젖줄인 한강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죠. 또 뒤에는 우리 민족의 전기가 흐르고 있는 남산이 버티고 있습니다. 또 옆으로는 용산 민족공원이 있죠. 그래서 남향이긴 해도 다른데 남향하고 다르게 구릉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 남쪽을 바라보면서 따뜻한 온기들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터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총수들이나 아니면 30여 개국의 대사관, 영사관 이런 공기관들이 입지에 있는 그런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싶고요. 또 하나는 뉴타운 머리맡에는 1년에 외국인이 50만 명 이상 오는 외국인 관광 특구인 이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배후지로서 좋은 곳이다 이렇게 보고요. 남산 1호 터널을 빠져나가게 되면 거기에는 광화문과 남대문 시장, 명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국인 투자자들도 많이 오는 그런 곳이죠. 그리고 한남대교와 반포대교를 건너게 되면 강남 상구와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좋은 입지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강남 상구와 이어지고 또 이태원이 머리맡에 있고 또 서울의 중심부인 명동, 강화문, 남대문이 바로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이 한남 뉴타운의 가치를 올려주기에는 굉장히 좋은 이웃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지금 한강변 관리 계획이 있는데 이 한강변 관리 계획에서 한강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면 그것의 수혜자는 한남 뉴타운 3구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래서 한남뉴타운 한남동 터가 좋다라고 하는 거군요. 정말 입지가 훌륭한 것 같은데요. 사실 그동안 이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좀 더뎠었잖아요. 근데 올해 이제 마침 이 서울시와의 좀 가이드라인이 잘 잡히는 바람에 진행 속도도 빨라지고 있는데 어쨌든 결론은 사업성이 좋아진다라는 건데요. 좀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살펴볼게요. 네. 네. 그동안 서울시와 그 한남 뉴타운 재개발 간에 그 한강의 조망권 내지는 남산의 조망권을 가지고 서로 이견이 굉장히 많아서 오랜 기간 동안 협의를 했습니다. 그 협의 결과 지난 9월 2일에 서울시에서 한남지구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안을 용산구와 한남 뉴타운에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폴리텍 대학에서 이쪽에 한강변으로 내려오는 구릉지가 있습니다. 그 구릉지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으로 서로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인데요. 그 동서간 연결도로를 없애고 또 중심 상업구역으로 만들 예정이었던 그라운드 2.0도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3구역에서 바로 한강으로 넘어갈 수 있는 오버브리지도 놓지 않기로 이렇게 함으로써 경관에 중점을 뒀고요. 또 한강변에서는 12층 이하로 지어서 남산이 보일 수 있게 하고
또 한남대교 쪽에서는 5층 이하로 져서 남산이 조망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남산 경관을 위해서 90m 이하로 하고 또 대신에 7개 브록으로 특화해서 건축을 해서 아주 명품 주거 단지를 만들도록 이렇게 설계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슬람 사원, 대사관 거리, 김유신 장군 사당, 서빙고, 나루터 등 존치 가치가 있는 것들은 지역 자산으로서 보존을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3구역에는 용적률 226%, 가구 수는 5,780 가구를 그대로 유지를 함으로써 사업성에는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일부는 존치하고 일부는 개발을 하기로 한 건데요. 어떤 모습으로 좀 변모가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됐다고 치는데 또 용산구가 가지고 있는 호재들도 참 다양하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호재도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남 뉴타운이 뉴타운으로 되는 그 자체보다 더 큰 호재가 없을 만큼 굉장히 좋은 호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또 그 가치를 더 높여주는 것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 유엔사와 수송사 부지가 한 4, 5만 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 호텔, 주상복합, 또 업무시설, 이런 상업시설 이런 것들을 해서 많은 인원들이 또 거주를 하거나 아니면 종사를 하거나 유입될 수 있게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 반포하고 개포가 요즘 재건축 시장으로 아주 핫하게 뜨고 있죠. 이렇게 핫하고 뜨고 있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대로 그 열기가 한남 뉴타운으로 고스란히 옮겨올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용산국제 업무지구도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가 한남 뉴타운에 미치는 그 영향은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한 그 이상의 그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신분당선이 강남역에서 지난 8월 30일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사역을 거쳐서 용산역까지 이어지게 되면 용산역의 접근성 또 강남역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져서 교통 편의도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도 잘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이런 호재가 많다라는 건 또 그만큼 유동인구가 늘어난다라고 또 분석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건물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은 어때요? 네, 재개발, 재건축 또는 뉴타운 지역에 있는 건물은 그 외관만 봤을 때는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노후된 것이죠. 그 노후된 것을 새 아파트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뉴타운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노후된 건물만 보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입주권 또 그 입주권이 향후에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것을 보는 그런 해안을 키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사람을 볼 때도 외모만 보면 안 되잖아요. 그 마음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투자하실 때도 그 미래의 가치를 보고 분석하신 후에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이 한남뉴타운 매물들은 이미 좀 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좀 가격적인 부분을 좀 분석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접근 가격대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그 매매 가격은 4억 원입니다. 그리고 대출 가능 금액은 2억 5천만 원이고요. 전세 지금 현재 2천만 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투자 금액은 본인 돈 1억 3천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한 이 물건인데요. 이것은 25평형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그 가치도 높게 평가될 그런 전망에 있고 또 주변에 25평 아파트 시세는 약 14억 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를 원하시는 분들은 보증금 1억에 월 한 400만 원 정도의 그런 월세가 나오는 것이 주변에 잘 나가는 아파트의 시세인 것이죠. 그래서 요걸 투자하시게 되면 그거에 버금가는 그런 좋은 상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니 뉴타운 투자고 또 오래된 물건인데 왜 이렇게 비싸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한남 뉴타운 3구역 같은 경우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어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는 그런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님께서 보시기에 향후의 전망은 어떻다고 보시나요? 향후의 전망은 지금 그 한강 변으로 해서 한강 이남의 그 개포동이나 반포동 이쪽에 그 재건축 열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재건축 열기가 굉장히 높은 것은 서울 지역에 신규 아파트 공급 부지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이제는 소득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경관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래서 그 강남에 그런
그렇게 높은 가격들이 지금 너무 높다 이런 생각이 되니까 강북의 한강 조망권을 가지고 있는 재건축 또는 뉴타운이 가능한 그런 쪽으로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또 실제 강남에서 남쪽을 바라보게 되면 아주 남향바지로 굉장히 좋은 곳이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 가치가 굉장히 좋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요. 이 강남을 선호했던 분들도 이제 워낙에 위치가 좋고 워낙에 주변에 환경이 좋기 때문에 한남동으로 많이 또 투자 눈을 돌리시더라고요. 그만큼 가치가 높다라고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남 뉴타운 3구역에 위치한 매물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용산구 한남 뉴타운 3구역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경의 중앙선인 한남역과 인접해 있고요. 총 3층 건물 중에 1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대지 면적은 16.5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38제곱미터입니다. 준공일은 1978년도에 했고요. 매매가는 4억 원, 대출가액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임대가는 전세 시에 2천만 원 가능하시고요. 실투자액은 1억 3천만 원 예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여러분에게 선정된 가치가 높은 두 지역의 매물 소개해 드렸습니다. 두 매물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혹은 이 방송을 보시면서 평소에 갖고 계셨던 부동산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다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또 저희가 김학일 연구원님을 통해서 그 고민을 조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서울 전화 02-3424-0709번으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또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죠. 샵 8289번, 샵 8289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네. 자, 그럼 전화 연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시청자님은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네, 요즘에 그 신문이나 그 매스컴 보면 네. 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제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은 사는 게 좀 불안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투자를 이 시점에 해도 괜찮을지 네. 사실은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추천할 만한 곳이 네. 있다면 투자처와 또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똑같은 고민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고요. 그렇다면 향후에 과연 계속 오를까? 시세 차익이나 수익성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많이 염려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향후에 좀 전망을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어떨까요? 계속 오를까요? 아니면 내릴까요? 질문 중에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매스컴이나 아니면 전문가들도 예상하기를 올해 하반기 정도 아니면 내년 상반기 정도를 고점으로 해서 가격이 하락을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전문가들도 계시고요. 아니다. 이 분위기가 앞으로 어느 정도는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시청자분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은 아마 그 하락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하지 않을까 이런데 좀 그렇죠. 걱정을 기껏 투자했는데 손해 보실 수 하시는 있잖아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부동산 값이 계속 오르거나 아니면 언제쯤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고요. 또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 소비자들한테 또 이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내용을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그 KB 부동산 전망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각 그 지역에 있는 공인중개사분들한테 앞으로 부동산 값이 오를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릴 것 같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지수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는 103.5%, 103.5포인트였었고요. 이번 달에는 107포인트로 약 3.5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그 얘기는 현장에 있는 공인중개사분들께서 보셨을 때는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다고 이렇게 나오는 지수입니다. 그렇지만 현장에 있는 공인중개사분들이 앞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라고 한다고 부동산 값이 올라가겠느냐. 또
많은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그동안 통계 데이터를 보니까 이제는 내려갈 시점이 됐습니다. 한다고 내려갈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자산가들이 자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데요. 약 54%는 부동산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 40%가 금융자산, 한 6%가 골동품이나 이런 데 자산을 투자해 놓고 있는데 이 자산가들이 54%의 높은 비율로 자산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이 부동산의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은 다른 자산하고 서로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부동산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는데요. 이것은 부동성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내가 좋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좋은 입지를 한강의 조망권을 앞에 있는 좋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강원도에 가서 이런 걸 누리고 싶다라고 해서 이동할 수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에 재건축 아파트 등 이런 열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땅을 더 넓히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부동산은 땅을 더 넓힐 수가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주식 같으면 더 발행을 해도 되지만 부동산은 더 할 수가 없다. 이런 특성이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영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마모되지 않고 영원히 불멸한다. 없어지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일부 좀 내려가는 그런 시기도 있고 또 지역적으로 내려가는 시기가 있어도 경제가 발전이 되고 또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가구 수도 세컨 하우스도 필요하고 서드 하우스도 필요하고 이런 많은 1인 가구도 늘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동산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좀 내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계속 올랐기 때문에 이런 자산가들이 이런 자산을 선호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부동산은 불황기에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재화에 비해서 금리가 내려간다는 이런 거 없이 부동산은 불경기에 굉장히 강하고요.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소득 수준이 올라갈수록 부동산 값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아무 곳에나 올라가는가?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무 부분에 부동산만 사면 올라가느냐? 그렇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전문가들은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지만 그때도 이런 부분은 투자를 하십시오라고 저희가 조언을 해드리는 겁니다. 투자처를 보게 되면 우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서울입니다. 또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어디입니까? 부산입니다. 이렇게 서울, 부산. 그러면 서울 중에서도 어디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가? 어디에 기업체가 가장 많은가? 이렇게 살펴보면 강남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남, 또 영등포, 또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용산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부산서도 요즘 분양권 시장이 굉장히 아주 화량으로 이렇게 되고 있죠. 특히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유의할 점. 어떤 것을 유의해야 되냐면요. 내가 부동산을 살 때는 내가 이거 팔아야 되겠다. 팔 때 이게 잘 팔릴까?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이 많이 난다고 해서 이렇게 당장 이렇게 살려고 하시는 것보다 수익이 많이 나는 이유는 앞으로 내가 3년, 5년 후에도 팔 때 주변의 상황이 그걸 잘 유지하거나 더 좋아질 수 있는가? 이걸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지금처럼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다. 지금 주변에 경제 상황이 안 좋다. 이렇게 할 때는 자기 자본 비율을 좀 높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60%에서 70% 정도 올려서 은행 이자에 대한 부담을 좀 낮춰서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발품을 파셔야 됩니다. 지금 요즘 보면 그 분양을 받아놓고 이거를 계약금을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그 문의들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아직 안 가봤다 이거죠. 자기가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하는 그 현장을 안 가보고 그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겠죠. 그래서 발품을 많이 파시면 앞으로 경기가 좀 안 좋아지거나 부동산 가격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더라도 본인이 고른 그 부동산만큼은 안전하고 또 계속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어떻게 좀 고민이 좀 해결되셨나 모르겠는데요. 아, 네. 부동산 시장 아유, 자체가 그냥 소리가 네, 시원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오를 수 있고 내릴 수 있는데요. 실제로 네네. 투자처 자체만 잘 선정하신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아, 많이 전화주셔서 도움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바로 또 두 번째 전화 고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아, 저는 여윳돈이 많지 않아요. 네, 7천만 원 정도 가지고 네, 갭 투자 또는 좀 월세 나올 수 있는 그런 수익을 부동산이 있나 해서 네, 궁금해서 전화드렸고요. 네. 저는 그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데 저희 그 주변에 아는 지인들께서는 서울 쪽에다 투자를 하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네, 그럼 이제 7천만 원을 보유하고 계신데 어느 정도 좀 시세 차익과 또 임대 수익까지 네. 바라볼 수 있는 투자처가 궁금하시다라고 하셨는데 네네네. 서울 쪽에 좀 접근을 할 수 있는지 전문가님과 예, 예. 한번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가요? 예, 가능하겠죠? 가능하게 해주셔야죠. 예, 감사합니다. 네. 7천만 원으로 부동산을 투자를 한다 그러면 부동산 투자를 안 해보신 분들은 아 이게 7천만 원 가지고 과연 좋은 부동산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을 또 많이 하시죠. 더군다나 서울에 7천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한다 그러면 되게 지방에 계신 분들 지금 수원에 거주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거의 불가능할 거다 이렇게 지레짐작을 하고 노크를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맞습니다. 그렇지가 예. 않습니다. 서울은 그래요? 부동산의 매매 가격이 굉장히 높죠. 높은데 그만큼 전세 가격이나 월세 가격이 전세가율이라고 하는데 매매 금액에 근접한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지방에다 투자하는 것보다 투자 금액을 적게 하고도 서울에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항상 매주 그 월요일과 수요일 11시부터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금액에 맞게 또는 연령대에 맞게 또는 임대 수익형이냐 아니면 갭 투자냐 이런 시세 차익이냐 이런 거에 맞게 저희들이 무료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좀 더 자세한 부분은 좀 시간을 내셔서 이런 세미나에 오시면 저희들이 상황에 맞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시장자님. 네네. 일단은요, 7천만 원 보유하신 금액으로 충분히 서울 쪽에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하시는데요. 아마 그 방법은 예. 좀 그렇군요. 전세를 두고 매입을 해서 또 투자하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좀 더 네. 구체적인 투자처는 향후에 또 다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네. 자, 이렇게 해서 또 전화 고민까지 저희가 해결을 좀 해드렸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이사님. 그래서 무료 세미나 함께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간단히 소개 좀 하고 넘어갈게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그 세미나에 오시면 좀 더 세밀한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부분까지 해소를 시켜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시간 내셔서 이런 데 한번 투자를 해 보십시오. 세미나에 시간을 투자를 하시면 그것이 바로 부로 이어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다양한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이 되긴 하는데요. 주로 요새 대세인 한강변과 또 소액 투자, 강남권 투자 위주로 좀 진행이 한다고 하니까요. 꼭 참석하셔서 나만의 투자처를 꼭 공략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방송이 워낙 짧아서 너무 아쉬운데요. 그래도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요. 여러분들을 위한 상담 창구는 계속해서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서울전화 02-3424-0709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또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죠. 샵8289번, 샵8289번으로 연락 주시면 또 저희가 친절하게 그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연락 주세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더 알찬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